중국 네이멍구 자치구 전대미문의 메가톤급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엄청난 사건에 중국 전역이 들끓고 중국 중앙TV 등 현지 매체는 중국 건국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부패 사건이 일어났다며 해당 소식을 탑기사로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반부패 숙청 작업의 일환으로 관련자들을 전부 체포하고 핵심 관계자를 처형했다고 발표하죠. 2024년 12월 17일 네이멍구 자치구 싱안먼 중구민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네이멍구 후어하오터시 경제기술개발구 당공작위원회 전 서기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랏돈을 빼돌리고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그 비리 규모가 자그마치 30억 위안에 달했는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둠의 조직과 결탁해 그들의 편의를 봐주고 부당 이득을 챙겼으며 범죄 수익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도박에 사용하고 심지어 자기 사무실을 불법 도박장으로 이용하기도 하는 등 중국 정부의 발작 버튼을 제대로 건드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중국 당국이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일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비리 사건, 리젠핑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건의 주인공, 리젠핑. 1960년 5월 허베이성 바저우시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했던 리젠핑은 도전을 즐기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좋아했죠. 덕분에 학교 성적은 늘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뭐 하나라도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을 보면 깔보고 무시하는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리젠핑의 부모는 일찍이 자식의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지만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에 따로 교육하거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리젠핑은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들어갑니다. 1982년 8월 리젠핑은 네이멍구 전자정보직업기술대학에서 교편을 잡게 됩니다. 그는 해당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를 내거나 하지는 못했지만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교사였죠. 주위 사람들은 리젠핑과 교사라는 직업이 찰떡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리젠핑은 교육자로서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권력과 부를 모두 가지고 싶었습니다. 1985년 1월 중국 공산당에 입당한 리젠핑은 같은 해 4월 네이멍구 전자공업국 청년동맹위원회 서기가 됩니다. 드디어 국가공무원이 돼 그가 바라던 대로 힘과 돈을 모두 가질 기회를 엿볼 수 있게 되었죠. 힘과 돈에 대한 열망이 상당했던 리젠핑은 상급 지도자들을 만나며 부지런히 인맥을 넓혀갑니다. 3년 후 1988년 10월 리젠핑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 중 하나인 네이멍구 맥주공장 부공장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처음으로 중책을 맡게 된 거죠. 리젠핑은 일적으로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는 유능한 리더였습니다. 그는 눈에 띄는 성과로 자신의 입지를 만들어 나가고 그 결과 2년 만인 1990년 10월 리젠핑은 네이멍구 후어하오터시 제도개혁위원회 간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6년 후 1996년 3월 네이멍구 후어하오터시 수질보전국 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고 1997년 5월 네이멍구 후어하오터시 수자원 보전관리국 국장으로 승진하죠. 이때까지만 해도 리젠핑은 누구보다 근면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거나 특별히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않았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리젠핑과 일했던 동료들은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가장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일에 솔선수범해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죠. 또 현장을 얼마나 자주 가는지 그의 몸에서는 항상 흙냄새가 났어요. 당시 후어하우터시 당석이었던 우오규 역시 리젠핑을 격찬했죠. 2000년 9월 리젠핑은 추나수자원공사 대표이사로 승진합니다. 추나수자원공사는 수질오염 감시, 예방, 방제계획 수립 및 시행 등 후어하우터시의 물을 관리하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리젠핑은 그동안 숨겨왔던 검은 속내를 드러내고 본격적으로 국가사업의 마술을 뻗치기 시작하죠. 리젠핑은 부동산 투자와 젖소 사육 등의 축산업 사업 등으로 그 사업을 확장해 사업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제멋대로 주무르며 자기 주머니를 불렸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환경기업 베올리아사에 산하기관의 지분을 매각해 막대한 이득을 챙겼으며 이 이익금 역시
모두 리젠핑 개인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리젠핑은 이익금의 상당 부분을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쓰거나 해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리젠핑이 추나수자원공사 대표로 있는 동안 수질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수도세는 계속 올라 시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속출했지만 리젠핑에게 그런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마땅히 수질을 개선하고 시민 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힘써야 함에도 그는 오로지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에만 급급했죠. 리젠핑은 허위 지출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예산을 부풀려서 청구하는 식으로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국내외 명주와 명품 시계, 가방 등을 사들였죠. 그러고도 돈이 남자 도박에도 손을 댑니다. 그가 이런 식으로 횡령한 돈만 수십억 위안, 우리 돈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2008년 리젠핑은 후어 하우터시 내에 미래형 수변 신도시 건설을 추진합니다. 후어 하우터시 정부와 추나수자원 공사가 함께 주관하는 프로젝트였는데 리젠핑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역 건설사와 조경회사 등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골고루 부당한 이득을 챙기죠. 리젠핑은 자기 사람을 하나둘 주요 관직에 앉히며 네이먼구를 장악해 갑니다. 2011년 3월 리젠핑에게 일생일대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는 네이먼구 부시장직과 당 서기직을 두고 선택해야 하는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리젠핑은 어느 쪽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해 자기에게 실익을 가져다 줄지 저울질하죠. 둘 다 괜찮긴 한데 주머니를 따로 차기엔 여기가 최고지. 리젠핑은 네이먼구 후어 하우터시 경제기술개발구 당 공작위원회 서기로 선출됩니다. 네이먼구의 실세로 등극하는 순간이었죠. 그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고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게 된 리젠핑은 대놓고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지릅니다. 그는 국가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해 자기와 연관된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선정된 업체의 하청업체 선정에까지 관여해 압력을 행사하고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는 지독함을 보이죠. 처음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수백만 원 정도의 뒷돈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금액이 점점 더 커져 수천만, 많게는 수십억 원의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는 이러한 검은 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는데요.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감추기 위해 대포 통장은 기본이고 가상 계좌까지 섞어 여러 계좌를 복잡하게 연계해 자금을 이동시켰죠. 리젠핑의 욕심은 끝이 없었고 더 대담하게 대놓고 거액의 뇌물을 받고 공금을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중앙당국 고위관료 몇몇에게 꾸준히 뒷돈을 상납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비리로 벌어들인 수익의 반 이상을 로비에 사용하는 영특함을 보이는데요. 누가 그의 뒷배인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들은 리젠핑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고 리젠핑은 그들의 힘을 믿고 마음 놓고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리젠핑은 매달 가방에 현금을 꽉 채워 윗선에 전달하기도 하고 자기 뒤를 봐주는 상급자들을 관사로 초대해 자주 마작을 치기도 했는데 일부러 게임에 져 억대가 넘는 거액의 돈을 한 번에 상납하기도 하고 또 중국 정부의 추적을 피해 해외에 계좌를 만들어 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윗선에 돈을 대고 있었는데요. 고가의 명품 시계, 서화, 보석, 골동품, 명주 등을 선물하고 심지어 여성을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젠핑은 자신만의 든든한 울타리를 구축해 나갑니다. 단기간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모은 리젠핑은 해외로 눈을 돌려 해외 출장을 간다는 명목으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고가 부동산과 고가의 명품을 마구 사들입니다. 리젠핑은 마카오 카지노를 돈 세탁 창구로 이용했는데 여기서 세탁된 돈 대부분을 로비에 사용했죠. 리젠핑에게는 두 명의 내연녀가 있는데 그중 한 명인 왕야연은 호텔 프론트 데스크 직원이었습니다. 왕야연은 리젠핑 옆에서 우리 돈으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주무르는 핵심 인물이 되죠. 왕야연 1987년 12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왕야연은 특유의 매력으로 인기가 많았는데 남성들은 그녀를 통리아오시의 꽃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성인이 된 그녀는 후어 하우터시에 있는 한 호텔에 취업하죠. 리젠핑은 호텔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했다가 우연히 왕야연을 보게 됩니다.
그는 왕야인을 보자마자 그녀의 참한 외모에 반해버리고 행사가 끝나자 따로 자리를 만들어 그녀를 만납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은밀한 사이로 발전하고 얼마 후 리진핑은 왕야연을 페이퍼 컴퍼니 덕원 흥성 실업 주식회사 법인장에 앉히고 자금 세탁일을 맡기죠.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했던 왕야연은 자기가 바지 사장인 줄도 모르고 열심히 자금 세탁을 하고 직접 나서 불법 자금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리젠핑은 아무것도 모르는 왕야연을 이용해 검은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해외 부동산과 진기한 보석을 사들였습니다. 2000년 이후 중국 부동산은 중국 경제의 주된 성장 동력이었다고 할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이뤘습니다. 리젠핑은 여러 연주를 동원해 노른자 땅에 굵직굵직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법 쏠쏠한 재미를 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수변 신도시 건설 사업은 상류층을 겨냥한 고급 주택과 별장을 지어 큰 이득을 챙기죠. 리젠핑 역시 이곳의 회의 장소로 이용할 거라면서 자기만의 초호화 별장을 짓는데 실상은 고위층 접대 장소였습니다. 별장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젊은 여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면서 뜨거운 밤을 보내죠. 별장의 젊은 여성들은 왕야연이 직접 뽑았습니다. 외모와 몸매는 당연하고 고위층을 상대해야 했기에 지식 수준도 어느 정도 돼야 했죠. 별장의 젊은 여성들 중 대표적인 인물이 리젠핑의 두 번째 내연녀 아오동지입니다. 아오동지, 1990년 12월 출생. 아오동지는 왕야연이 호텔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회사 동료입니다. 아오동지를 리젠핑에게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왕야연이죠. 아오동지를 알게 된 리젠핑은 그녀를 개인 비서로 채용했고 접촉이 잦아진 두 사람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리젠핑은 왕야연이 법인장으로 있는 덕원 흥성 실업 주식회사의 아오동지를 감사로 근무하게 하죠. 왕야연과 아오동지는 서로가 리젠핑의 내연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리젠핑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다투기보다 돈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아오동지는 왕야연을 도와 돈 세탁을 했고 필요할 때면 고위층 간부를 접대하러 별장에도 갔습니다. 리젠핑은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무척 뛰어났는데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먼저 알아챈 다음 그 이상의 것을 제공했습니다. 리젠핑은 일단 자기 사람이 되면 아낌없이 퍼주고 나누어 주었죠. 리젠핑의 수하들은 그런 그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그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던 어느 날 리젠핑은 한계를 느낍니다. 지금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이나 회사원 같은 일반인들 뿐인데 힘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면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걸 느끼게 되죠. 강인한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필요에 의해 범죄 조직과 힘을 합치기로 마음먹고 구어하우터시에서 가장 잘나가는 조직의 두목 조문원을 찾아갑니다. 리젠핑은 조문원에게 뒤를 봐줄 테니 자기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죠. 조문원은 기꺼이 그의 해결사가 되어 리젠핑이 직접 나서서 하기 어려운 일을 해결해 줍니다. 조문원은 재개발을 반대하는 건물주와 세입자들을 내쫓고 지역 농민들을 겁박해 헐값에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땅을 사들인 지역을 상업지구로 개발해 우리 돈 수천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거두죠. 또한 공사 현장에서 특정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쓰도록 공사업체들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조문원과 손잡을 리젠핑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권력과 돈의 단맛에 취해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는 네이먼구의 실세 중의 실세, 네이먼구의 진짜 왕이 되었습니다. 리젠핑은 사업가 양진동을 만납니다. 양진동은 동성부동산 개발, 유한 책임회사의 대표였는데 리젠핑은 양진동에게 다수의 부동산 개발 사업 시행권을 넘깁니다. 그리고 양진동은 부동산 개발로 생긴 이익금의 일부를 리젠핑에게 상납했는데 밝혀진 금액만 5억 7,700만 위안에 달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2017년 11월 지역 기업들의 불법적인 물 사용과 수자원 훼손을 방관한 혐의로 리젠핑은 당의 경고를 받습니다. 2018년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리젠핑의 오만함은 끝이 없었고 중앙당국은 리젠핑의 움직임을 주시하죠. 그리고 마침내 중국 내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와 위법 행위를 조사 감찰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리젠핑의 비리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에 들어갑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리젠핑의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리젠핑이 조문원 일당과 결탁해
강제 철거, 허위 계약, 자금 세탁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는 고발이 이어집니다. 그동안 리젠핑의 위세에 눌려 숨죽여 지내던 지역 사업자와 시민들이 앞다퉈 리젠핑을 고발한 거죠. 그들은 리젠핑에게 강제로 사업권을 뺏기거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던 자들이었습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조문원의 수와 몇 명을 불러 조사합니다. 리젠핑하고 조문원이 손잡고 사람들을 겁박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고발이 쏟아지고 있어. 탈출은 지능순이야. 사실대로 말하는 게 너희한테도 좋을 거야.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조문원의 수하들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세세히 자백하죠. 중앙기후검사위원회는 곧장 리젠핑을 소환해 조사합니다. 약 한 달간 조사가 지속되지만 리젠핑은 시종일관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난 지금까지 공무원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이건 날 음해하려는 세력들의 음모예요. 2018년 9월 7일 내먼구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리젠핑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심각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리젠핑에게 징계를 내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합니다. 2019년 8월 22일 청렴해야 할 공무원이 권력을 사사로이 남용하고 국가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으며 자신의 관할 기관을 개인 ATM 기증으로 취급,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으며 사업가와 결탁해 불법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범죄 조직을 방조한 것도 모자라 그들과 야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리젠핑은 당에서 제명당하고 공직에서 해임됐으며 재산도 몰수당합니다. 해당 사건은 검찰로 이관되어 리젠핑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던 리젠핑은 속속 드러나는 명백한 증거 앞에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죠. 언론을 통해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중국인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30억 위안. 리젠핑이 30억 위안 이상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국 역사상 역대 최대 비리 사건에 많은 중국인들이 분노했습니다. 2022년 9월 27일 내먼구 자치구 싱안먼 중구인민법원은 횡령, 뇌물수수, 공금유용, 범죄조직 방조 혐의 등으로 리젠핑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 영구 박탈과 함께 그의 재산을 모두 몰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리젠핑은 이에 불복하고 즉시 항소합니다. 2024년 8월 27일 리젠핑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국유자금 14억 3,700만 위안 이상을 횡령했으며 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뇌물 5억 7,700만 위안 이상을 수수했고 10억 5,500만 위안 이상의 공금을 유용했다. 이 중 4억 4,400만 위안 이상은 반환되지 않았다. 리젠핑의 범죄 액수가 매우 크고 심각하며 범죄 수익금 일부를 해외로 빼돌리거나 도박에 사용하는 등 사회적 영향이 악랄하고 국가와 국민에 끼친 영향이 중대하며 범죄 수익금 상당액이 여전히 반환되지 않았고 범죄 조직을 사실상 묵인하고 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공모하는 등 그 사정이 매우 심각하다. 며 내먼구 자치구 고등인민법원은 리젠핑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형을 확정합니다. 리젠핑과 불법을 저질렀던 조문원은 무기징역과 재산 몰수를 선고받았고 조문원의 조직원들은 그 가담 여부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에서 8년형, 6년형에서 16년형까지 받았습니다. 리젠핑의 내연녀 왕야영과 아오동지는 해외 도피를 시도하지만 바로 경찰에 잡힙니다. 아직 이들의 재판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사회로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이 집행되기 전 리젠핑은 가족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는데 리젠핑의 아들 리수차오는 해외로 도피해 중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싱안문 중구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64세 리젠핑의 형을 집행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 돈 총 6천억 원이 넘는 초대형 비리 사건으로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리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